이슈 완전 정복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사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발표 보셨죠? 네, 봤습니다. 전 코너에서 대강 어떤 전반적인 내용을 정리했으니까요. 좀 구체적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20명, 7명 늘어났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은 예. 상황이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오늘 오전에 언론에 알려진 바로는 13명 처음에 알려진 것 외에도 15명가량이 예. 더 있다라는 식의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오해가 좀 있었던 것 예. 같고요. 전부 다 포함해서 20명 정도이고 다만 이 결과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발표에서 보셨다시피 이 당사자들의 한정된 부분이고 거기에 배우자라든가 가까운 사람들이 또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까지도 추가적으로 조사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늘어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긴 합니다. 예. 그리고 특별수사본부로 이첩하겠다. 이 예.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제 강제 수사권이 없다라는 거죠. 정부 예. 차원에서 조사를 하는 것들은 그러니까 수사에 필요한 어떤 밑재료 정도들을 예. 기본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것들, 예를 들어서 개인정보를 동의를 얻어서 이 토지 거래 내역 같은 것들을 파악을 한 다음에 예. 그 부분을 전달하는 정도인 것이고요. 거기서 더 나가서 압수수색을 한다든가 지금 이미 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지만 압수수색을 한다든가 의심 가는 사람에 대해서 추가적인 어떤 강제 수사 같은 걸 하기 위해서 계좌 추적 같은 걸 하기 위해서는 네.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처리될 특별수사본부에 700명이 넘는 규모로 지금 꾸려졌습니다. 예. 경찰뿐만 아니라 세무라든가 또 이런 전문 분야 인원들까지 포함이 됐기 때문에 철저하게 조사를 하겠다는 게 정부의 기본적인 방침으로 예. 보입니다. 불법적 이익을 철저히 환수하겠다. 이게 이 말은 쉬운데 쉽지만 않은데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래서 일단 법리적으로만 네. 봤을 때는 지적을 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크게 두 가지 정도의 법률을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아니면 반부패 방지법 같은 것을 통해서 이 형사 처벌이 돼야 예. 몰수했다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그거에 있어서 영업 중에 얻은 업무와 관련된 정보라든가 비밀이어야 된다는 어려움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 조사 과정 중에서 다른 어떤 불법적인 행위들이 드러날 수도 있거든요. 예. 충분히 예. 별건을 수사를 하자는 말씀이 예. 아니라 그 과정에서 조세를 포탈했을 수도 있고요. 차명 거래하는 과정에서 다른 대출과 관련된 부정한 행위가 예. 있었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까지도 드러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강구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정부에서는 이제 강구를 하겠다 이렇게 봐야겠죠. 말씀하신 대로 어떤 이 불법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 거기에 연루돼 있는 여러 가지 범죄들을 다 살펴봐야겠죠. 그렇습니다. 그런 예. 것들이 이제 글자 그대로 이렇게 줄기체 이렇게 예. 끊어져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예. 딱 그것만 불법적으로 한 경우가 없으리란 보장도 없지만 예. 그걸 하기 위해서 자금을 어떻게 마련을 했겠으며 예. 그건 정보를 어디서 얻었겠으며 공범은 누구며 이런 것들이 얽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대규모 사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현 정부의 비판적인 분들이나 야당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 때문에 검찰 수사 배제 이 부분을 노하우는 검찰이 다 가지고 있는 이런 지적을 많이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야권에서도 그렇고 일부 언론에서도 검찰 수사 배제라는 예. 표현을 쓰는데 이거는 잘못된 거거든요. 예. 왜냐하면 올해부터 아예 검찰과 법이 경찰이 예. 나눴기 때문에 지금은 검찰이 법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예. 아닌 겁니다. 이 범죄에 예.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배제라는 표현 자체가 예. 잘못돼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그동안에 경찰이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부분을 전혀 수사를 안 했던가요? 네. 그건 아니거든요. 네. 사실 저도 이제 이 일이 터지고 나서 지난 신도시 1기와 2기 관련해서 수사했던 내용들을 보면 경찰에서도 상당한 실적을 올렸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이제 지금 드러난 문제점들을 극복해야 될 상황을 가지고도 정치적으로 이걸 논란을 붙이다 보니까 예. 거기에 묘하게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까지 들고 있고 야권에서 그리고 검찰에서 사실 이제 수사권 조정에서 부정적인 시각을 예. 가지고도 보니까 이 일을 둘러싸고도 그렇게 정치적 입장이 나는 건데 현실을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 경찰도 역시 많은 수사를 해왔었던 것도 있고요. 또 현재 수사 과정 직접적인 수사가 아니더라도 영장을 청구한다든가 네. 그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법을 어떻게 적용할지 하는 분야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 검찰이 해야 될 역할도 굉장히 많습니다. 만약에 그거를 제대로 해주지 않고 뒷받침을 해주거나 보안 수사에 있어서 법리 제공을 하지 않고 경찰은 일 못한다라는 식의 얘기를 하면 예. 그건 오히려 또 검찰의 직무를 방임을 하는 거죠. 자, 발표 내용은 그런데 어제 보도를 보면요. 지금 LH공사의 해체 수준의 개혁 얘기가 나오는데 그 구체적인 방안은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제 보도 중에는 LH공사 다른 얘기인데요. 3분의 1, 3달간 조사해봤더니 3분의 1이 출장을 허위 보고해가지고 돈을 받아냈다. 근데 이 정도면은 말입니다. 그 3명 중에 1명이 저런 어떤 편법 불법적인 그 허위 출장 신고를 할 정도면 도덕적 해이 수준은 바닥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사실 LH공사 전체 직원 숫자에 비교한다면 13명, 20명 정도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할 수도 예. 있지만
뭐 저도 이 자리에서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공사라고 하는 곳에 해야 할 일이 예. 국민들에게 주택과 택지를 공급하는 일이지 그 정보를 가지고 자기 영리를 추구하는 예. 것은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까지 직업의식이 떨어졌을까, 윤리의식이 떨어졌을까 하는데 딱 대표적인 사례로 나온 게 예. 이런 것으로 보입니다. 저 정도가 되면 도덕적 긴장감에 어떤 보여주는 지표인 것 같습니다. 일종의 거의. 예. 서로 잘못됐다는 인식들을 못하고 있었으니까 저런 일이 있지 예. 않겠습니까? 왜 실명으로 투기 행위를 했는지가 대강 답이 나오는 게 이런 일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보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생각 자체가 아예 없었기 때문에 거의 뭐 표현이 그렇습니다. 무모할 정도로 실명으로 그냥 투기가 의심되는 그런 토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여기서 아마 답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왜냐하면 부장대우 한 명은요. 출장을 32번 다녀왔다고 허위 보고를 하고 100몇만 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야, 이 정도면은 이런 행위 자체는 누구도 다 한다고 생각을 하는 정도의 인식 같은데. 그런데 이게 출장을 정말로 업무가 아닌 필요가 없는 부분을 출장을 다녀와서 출장비를 받았다고 한다라면 예. 그 과정에서 직무 유기가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예. 실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서 저런 일을 했을 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출장 내역서를 쓰지 않습니까? 이건 공문서예요. 허위 공문서 작성이 예. 되는 겁니다.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행동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분의 1의 그런 일을 버젓이 했다라는 게 그야말로 진짜 이 공사의 이 직원분들이 아닌 분들이 여전히 더 많기를 바라지만 예. 뭔가 잘못들 생각하고 계셨던 게 아닌가라는 강한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편법을 편법이라고 생각 안 하고 불법을 불법이라고 전혀 생각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예. 보니까. 이 정도면은 오히려 투기를 안 한 게 어색할 정도의 어떤 상황 같은데. 왜냐하면 이렇게 도덕적인 어떤 잣대가 느슨했을 경우에 정보를 알고 있는데 왜 안 하겠까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의 어떤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놓고 보니까 갑작스럽게 13명 내지는 뭐 20명 의혹을 예. 받고 있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숫자 생각보다 적네라는 이게 정말 이게 제가 드리는 말 진짜 적다는 의미가 아니라요. 예. 이렇게까지 뭐 이게 좀 뭐 방관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 방만한 상황이었다라면 예. 이 정도 숫자 나온 것도 적은 숫자인 건가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사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그런 어떤 허위 출장을 적발하고도 처벌이 거의 안 됐다는 어떤 그 보도가 있었는데요. 내부의 견책이라든가 경고 정도로 그쳤다라는 건데 그것도 좀 납득하기가 예. 어렵죠. 이거 분명히 회수를 해야 되는 금액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범죄적 요소가 있는 네, 분명히 범죄적 요소가 들어갈 수 있는 예.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액수가 뭐 한 사람 한 사람을 따져놓고 봤었을 때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습니다. 뭐 석 달 동안 116만 원. 그런데 한 사람의 공직자죠. 공사 직원이기 때문에 공무원은 아닙니다만은 그 사람이 그런 액수를 가져갔을 때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뭔가 틀림없이 누수가 생기는 거고 또 그건 저희들이 낸 세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잘못된 어떤 일의 처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 다른 얘기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저희 단독 보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어떤 프로포폴 투약 예. 의혹. 예. 어떻게 보세요? 예. 지금 새로운 의혹이지 않습니까? 예. 과거 2017년도에 처음에 그때 이제 강남에 있는 뭐 성형외과 병원에서 이 프로포폴 주사를 맞았던 의혹이 예. 그거랑 다른 병원이었죠. 제기가 됐고 수사를 했는데 그거는 병원은 아예 문을 닫았고 그 수사를 할지 말지가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MBC에서 보도한 부분은 그거 말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병원이 문을 닫은 이후에 또 다른 곳에서 프로포폴을 맞은 게 아니냐라는 예. 의혹이 추가적으로 나온 거죠. 예. 그렇다면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조사에 영향을 미칠까요? 오늘 미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이재용 부회장 측에서는 이 수사 자체가 잘못된 수사라고 하면서 이제 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중단시키려고 지금 신청을 하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런 상황에서 새로운 의혹이 불거졌으면 뭔가 지금까지 해왔던 말들에 대한 신빙성이 조금 더 떨어질 수도 있고요. 아마 연장선상에서 얘기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속해서 이게 뭐 이 치료 과정에서 필요했던 것이라는 얘기를 한다면 그게 삼성 측 주장인 것 같은데요. 기본적인 예. 첫 번째 사건에서의 기본적인 주장이었고 그럼 새로운 병원에서는 어떻게 된 거냐라고 한다면 기존 병원이 이 수사 과정에서 문을 닫았기 때문에 새로운 곳을 찾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를 할 텐데 그런데 참 공교로운 부분은 그 문을 닫은 병원의 원장은 프로포폴 불법 투약으로 처벌을 받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재용 부회장은 본인이 거기서 맞은 건 아니라고 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모르죠.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부분까지 합쳐보면 수사를 중단시키기는 어려워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이재용 부회장 측 변호인의 설명은 말씀하신 대로 정상적인 의료 행위의 일부로서 투약을 했다 이거거든요. 네, 근데 그렇습니다. 어제 저희 보도를 보면
이 부회장은 어떤 다른 이유, 암호처럼 부르고 장 사장님 이런 식으로 예. 부르고 다 퇴근한 다음에 가서 투약을 했고 이런 부분이 어떻게 설명이 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상적인 의료 행위를 할 때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겠느냐, 뭐 이 부분을 해명해야 될 것 같고요. 뭐 일부 다른 곳에서는 뭐 조금 의심스러운 영상 같은 것도 좀 예. 공개가 되기도 그게 하고. 어제 경찰이 확보했다고 네, 예, 그렇습니다. 보도가 돼 있는데 그런 것들까지 보면 그냥 치료 과정에서 왜 그렇게 장기간에 걸쳐서 프로포폴이라고 하는 향정시적 의약품이 필요했을 것인가라는 부분들을 예. 더 명확하게 설명을 해야 될 필요가 부분에 생긴 대한 거죠. 명확한 해명이 필요할 네. 것 같습니다. 그 시간은 거의 다 됐는데 마지막으로 하나 짚지 않을 수 없는 엽기적인, 약간 네. 엽기적이라고 표현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미라 형태 지경으로 발견된 어린아이의 부모가 20대 여성이 아니고 예. 그 밑에 살던 어머니였다. 이게 그러니까 예. 지금 이 사건이 어떻게 되냐면 4살 여아가 부패 상태에서 미라 상태에서 시신으로 발견이 됐고 예. 그거를 신고한 게 다름 아닌 외할머니, 그러니까 같은 건물에 살던 외할머니가 손녀를 찾을 수가 없어서 이게 경찰에 예. 신고를 했는데 시신으로 발견됐거든요. 그래서 그 어머니, 이 아이의 엄마로 알려진 여성을 수사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DNA 검사를 해보니까 그 여성이 어머니가 아니라 그 외할머니, 할머니죠. 예. 그러니까 그 여성이 어머니가 왜 할머니의 아이였던 아이였던 걸로. 그러니까 예. 어머니로 알려졌던 사람과는 자매 관계였던 걸로 지금 일단 경찰 수사 결과 DNA 검식 근데 결과 유전자 검사가 틀릴 잘못될 가능성은 거의 0% 아닌가요?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찌됐든 지금 현재 그 외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낳은 딸이 부인하고 있는 걸, 아니다라고 예.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 딸의 경우는 어머니를 대신해서 지금 그러니까 지금 두 사람이 그거를 공모했는지가 지금 그거는- 풀어야 될 어떤 수사에서 풀어야 될 부분인 게 무엇보다 이게 바꿔치기를 한 겁니다, 사실. 그러니까 딸도 실제로 출산을 했던 겁니다, 예. 그 시기에. 그 딸은 어디 있는지 행방을 그러니까 모르는 그게 거죠. 지금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정상적인 출생 과정이나 출생 신고 같은 것들을 하지 않은 걸로 알려졌기 때문에 이 아이에 대해서도 혹시라도 글쎄요. 좋지 않은 일이 있었던 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드는 상황입니다. 이 아이의 행방은 지금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예. 하여튼 언뜻 이해가 되지 않는 사건이라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